2-4장 행정행위의 내용 풀겠습니다. 1번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요 법률 나오면 땅 사서 아파트 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맞겠죠. 자, 이건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건축신고가 주된 인허가고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인허가란 말이에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건축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으면 이 의제된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되는 게 의제된 인허가였죠. 그런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대요. 의제된 인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도 당연히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겠죠. 주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던, 의제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던 건축신고의 거부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죠?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2번 인허가 의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결국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인허가 의제 절차를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어떤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게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법령에 근거가 없이 될 수 있겠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다음 3번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의 불비, 갖추지 못했다. 불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인허가 의제는 의제된 인허가의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주된 인허가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승인도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의제된 인허가는 그냥 승인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요거는 해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다음 4번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자, 얘도 맞는 선지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데 어떻게 사업시행 인가가 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할 수 있다가 나오면 옳은 선지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죠. 주된 인허가는 건축신고였고 의제된 인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였어요.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이 되는 거였죠. 그게 인허가 의제였고, 그렇더라도 의제된 인허가의 기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제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신고가 반려되는 겁니다. 요거는 맞는 선지였죠. 다음 2번 인허가 의제는 명시적 법률의 근거를 필요합니다. 명시적은 분명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인허가 의제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인허가 의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하니까 틀렸죠. 다음 3번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3번 선지에서는 인허가 의제에 하자가 있어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받았겠죠. 이때 신청자는 불복할 수 있겠죠. 거부 받았으니까. 이때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게 3번 선지였죠. 근데 인허가 승인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자는 뭐 불복할 게 없죠. 하지만 제3자는 불복할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보기에 주된 인허가를 승인해 줬겠죠. 왜 주된 인허가를 승인해 준 거야 라고 따질 때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제 얘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주된 인허가 승인 처분을 받았는데 제3자가 볼 때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때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대요. 좀 비상식적이니까 암기를 합시다. 그래서 3번 선지에서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에, 그러니까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은 불비를 이유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그죠? 여기까지 맞죠?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여기서는 인허가 전이라도 사업 시행 인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합시다. 다음 2번.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동법 및 그 시행 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건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재량 행위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건데 맞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예요. 특허는 특별히 허가하는 것, 개인에게 금전적인 큰 혜택을 줄 때 특허인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틀리게 내거나 헷갈리게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고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번 선지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재량 행위이다. 맞다. 다음 2번. 주류 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강학상의 허가는 기속행위라 그랬죠. 그런데 아까 했었죠? 주류 판매업 면허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고, 그래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 간청으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딱 기속행위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주류 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가 맞고, 그러니까 기속행위가 맞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주세법, 이 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결국 물어보는 건 건물의 소유자랑 건축주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아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는 말 그대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고,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주한테 건축허가 좀 받아줘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다. 다음 4번.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하였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자, 이건 맞는 선지인데, 먼저 사실상의 이익이 뭔지 알아야겠죠? 사실상의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 법률상의 이익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사실상의 이익은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고, 법률상의 이익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맞는 선지라 그랬으니까 한약 조제 시험 때문에 약사가 한약 조제권이 생겼으니까 한의사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영업상 이익이 감소했잖아요. 그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다. 좀 비상식적이죠. 한의사들이 왜 피해를 받는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일단 우리는 암기합시다. 이것은 사실상의 이익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중에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재량 행위냐 아니냐 물어봤었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신청인에게 큰 금전적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허예요. 특별히 허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량 행위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도 있다고 저번 단어에서 배웠었습니다. 다음 2번. 주류 판매 면허는 강압적 허가이고 기속행위다. 이걸 물어봤었죠? 기속행위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요.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관청은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그쵸?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외적 허가, 강압적 허가 암기해야 됩니다. 주류 판매 면허는 술을 판매하는 거니까 재량행위일 것 같지만 기속행위다. 다음 선지 3번. 여기서는 건축주랑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냐를 물어봤었죠.
근데 건축주랑 건물의 소유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주는 단순히 건축 허가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건축주한테 건축 허가 좀 받아줘 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 다음 4번 약사들이 한약 조제권을 갖게 되어서 한의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불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이 맞다. 사실상의 이익은 뭐냐?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해서 한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고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 법률상 이익이었고, 법률상 이익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는 허가가 있고, 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말과 원고 적격이 있다는 또 같은 말이에요. 원고 적격이 있으면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고, 원고 적격이 없으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고 적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중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3번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강학상 생각하지 말고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예외적 승인 같은 말로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였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치유 목적의 마약류 사용 허가. 이건 당연히 예외적 허가겠죠. 상식적으로 마약을 쓰게 하냐 마냐니까. 그리고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자, 요거는 계속 나오는데 얘는 인가예요. 얘는 예외적 허가고, 1번은 예외적 허가고,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입니다. 이건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3번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 요것도 당연히 예외적 허가겠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용도 변경을 해줘서 결국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겠죠. 다음 4번 사행행위 영업허가. 이것도 당연히 예외적 허가겠죠. 이 사행행위라는 게 도박이잖아요. 옛날에 바다 이야기 같은 거. 당연히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 재량행위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좀 쉽게 허가해줄 수 없는 거, 주위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혹은 큰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예외적 허가입니다. 1번, 3번, 4번은 딱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2번이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얘는 인가입니다. 인가.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적 허가 적어놨고, 치료 목적의 마약류 허가는 여기 넣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예외적 허가이겠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도 예외적 허가일 거고, 사행행위 영업허가도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예외적 허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요거는 인가입니다. 인가로 나왔던 것들도 다 적어놨어요.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요게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 자, 다음 문제 4번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 자, 얘가 주된 인허가고 얘가 의제된 인허가죠.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갑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지 봅시다. 1번 갑은 건축허가 절차 외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자, 아니죠. 인허가 의제니까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면 형질 변경 허가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별도로 거칠 필요 없는 거예요. 2번 선지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자,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할 때 그 사유로 토지 형질 변경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갑은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 싶단 말이죠. 나는 기준을 잘 맞췄다. 다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허가 의제에서는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만 존재해요. 자, 무슨 말이냐? 건축 불허가 처분만 존재하고 의제된 인허가인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이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 싶으면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거예요. 자, 말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된 인허가만이 존재하니까 의제된 인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투려면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된다. 다음 3번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자, 2번과 같죠?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 존재한다. 자, 이거 아니라 그랬죠? 불허가 처분은 주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만 존재해요. 즉 건축 불허가 처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의제된 인허가인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다음 4번 갑이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소송입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다. 자, 일단 아니에요. 자,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일단 여기부터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문제를 냈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불가증력이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90일이 지나도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가증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불가증력입니다. 그렇지만 4번 선지에서는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증력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게 인허가 의제라 그랬고 얘가 주된 인허가고 얘가 의제된 인허가죠. 그래서 갑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대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갑은 건축 허가 절차 외에 형질 변경 허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아니죠. 건축 허가만 받으면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되는 게 인허가 의제라 그랬어요. 다음 2번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불허가 처분은 건축 불허가 처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투려면 주된 인허가 건축 불허가 처분에 항고 소송해서 형질 변경 불허가를 다퉈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맞는 선지다. 다음 3번 여기도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주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을 때는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 존재한다. 아니죠.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다음 4번 갑이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증력도 발생하지 않겠죠. 불가증력이 뭐냐? 불가증력은 상대방이 항고소송 제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항고소송이랑 행정소송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항고소송, 행정소송 같다고 일단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해지는 거예요. 몰랐으면 이 불허가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또 항고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문제로. 어쨌든 여기서는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불가증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5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기본 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의 인가는 무효가 된다. 자, 이거는 맞죠? 기본 행위가 있고 기본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거죠. 자, 인가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 행위의 보충 행위일 뿐이다. 보충 행위다. 기본 행위가 더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어땠죠? 기본 행위가 무효면 인가도 무효였고, 기본 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됐었죠. 자, 무효랑 실효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무효는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고, 실효는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사라졌다. 어쨌든 둘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음 2번 선지. 유효한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하여진 후에 기본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맞죠? 자, 이게 두 번째 거죠. 기본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인가가 실효된다. 기본 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3번 선지였죠.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대요. 자, 취소된 건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맞죠?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맞냐? 자, 이게 바로 틀린 거죠. 얘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좀 특이하잖아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에서 인가를 해줬으니까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인가는 보충 행위에 불과하다. 중요한 거는 기본 행위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 4번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자, 맞죠? 자, 개인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자, 조합은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해주면 이 조합원들은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허가를 해줘야죠. 쉽게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상식적으로 특허가 맞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기본 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입니다. 자, 1번 맞고, 2번 선지. 기본 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됩니다.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3번 선지라 그랬죠?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였죠. 자, 요거랑 반대되는 게 수리였어요. 먼저 수리는 예를 들면 양도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이거를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도 무효예요. 그리고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수리도 실효돼요. 여기까진 같아요. 근데 양도계약에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인가랑 수리랑 다른 거예요. 수리는 이 행정청의 수리 자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인가에서는 기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다. 자,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자. 인가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양도계약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수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음 선지. 4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가 맞죠? 특허인 경우 쭉 적어놨죠? 다 공통적으로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예요. 큰 돈을 벌거나 특혜를 주는 것들이죠. 생각해보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을 좀 이해합시다. A의 사립학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했대요. B를 임원으로 선임한 거예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그리고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고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했대요. 그래서 취임은 승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립학교에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그리고 취임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인가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는 인가다. 그러면 B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은 기본 행위겠죠? 취임 승인을 해줬으니까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자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까지 알고 선지를 봅시다. 자, 1번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아니죠.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요. 틀린 선지입니다. 인가는 기본 행위를 보충해 줄 뿐이에요. 기본 행위의 보충 행위다. 기본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인가를 해준다고 해서 이 기본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2번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에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죠? 저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자,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죠?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라는 건 기본 행위의 하자고, 취임 승인 처분은 인가죠? 인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게 맞죠? 다음 3번 A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사회가 임원을 선임했는데 이거는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사법 행위일 뿐입니다. 사법 행위. 그러니까 얘는 사법 행위에 대해서 다투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임원 선임 하자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은 B에 대해서 학교 범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 인가라 그랬죠? 인가입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 인가를 받으면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다음 2번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다음 3번 선임 처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처분을 하려면 이제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선임 행위는 임원 선임 행위는 이사회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임원 선임 행위는 단순한 사법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은 인가입니다. 특허는 아니다. 인가에 대한 것들, 자, 기출에 나왔던 것들 모아뒀고 여기에 임원 취임 승인은 적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문제에서 하도 나오다 보니까 외워져서 적진 않았고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법적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립학교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임원을 뽑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금지된 행위가 아니죠. 금지되지 않은 행위죠. 단순히 이제 행정청에서 법적 효력만 주겠다. 이게 다인 겁니다. 반면에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지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숙박업소를 차리는 것은 원래는 금지된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지만 적법하도록 허가를 받고 숙박업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가는. 그러면은 이 임원 취임 승인이 왜 인가인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다음 문제 7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가는 예외적 인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강학상 인가를 찾아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인가라고 써 있으면 인가고 허가라고 써 있으면 허가 혹은 인가예요. 인가라고 써 있는 것 중에 인가가 아닌 것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얘는 특허라는 거 알고 있죠? 얘 말고는 인가라고 써있으면 다 인가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죠. 허가는 허가 혹은 인가예요. 얘는 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른다고 칩시다. 자, 니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얘는 특허죠. 얘는 알고 있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디귿,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 얘는 잘 모르겠죠. 자, 다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인가. 조합의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얘는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가 맞는 거예요. 자, 일단 리을 맞고, 니은 틀렸고. 자, 기역 디귿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겠네요. 두 개를 몰라도 50%까지는 줄였습니다. 얘가 인가입니다. 얘가 인가.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가 인가.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은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은 확인이에요. 해설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예요. 예외적인 게 특허가 있어요.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얘는 특허고, 토지 소유자 도시 환경정비 사업 시행 인가, 얘도 특허예요. 뭐가 다르냐? 이 두 개를 빼고는 인가라고 써있으면 다 인가예요. 쉽죠? 인가인지 허가인지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허가라고 써있으면 허가 혹은 인가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이 조합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니까 특허가 맞죠. 근데 왜 이 토지 소유자가 도시 환경정비 사업 시행 인가는 왜 얘가 특허냐? 이 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행정청한테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받고, 이때 대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다 검사를 받는 거예요. 심사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토지 소유자가, 얘도 결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얘도 결국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면 이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단계가 사업시행인가예요. 그래서 얘가 특허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을 다 검사받고 심사받고 통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일 때만 특허이다.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가를 자 한번 보자고요.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의 법적 효력을 받는 거예요.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가들은 금지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것은 얘는 인가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뭐냐면, 일정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역에 토지거래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함부로 토지거래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개인들이 서로 땅을 사고 팔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나라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는 아닌 거예요. 금지되지 않은 행위이지만 너희들이 너희 맘대로 사고 팔면 나는 법적 효력을 주지 않겠어.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나라한테 허가 받고 땅 사고 팔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가겠죠. 허가가 아니고 금지된 행위가 아니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 조합 설립. 이것도 이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조합을 설립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가인 거죠.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조합 설립과는 다르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인가, 주택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인가. 얘네들은 인가예요. 얘네들은 둘 다 조합이 하는 거예요. 이미 조합들은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때 까다롭게 심사를 받아서 이미 계획들은 다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때 까다롭게 심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금지된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가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됩니다.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얘네들은 인가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이 정관은 이 법인의 규칙 같은 건데,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금지하겠어요? 금지된 행위가 아니겠죠? 인가인 겁니다.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죠. 주택 재건축 조합이랑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니까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인 거예요. 인가라고 써있는 것 중에 인가가 아닌 건 얘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랑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인가랑 허가를 좀 더 구별하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증과 확인을 봅시다. 공증은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불가 변력은 없습니다. 반대로 확인은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확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세죠, 공증보다. 그래서 불가 변력이 있어요. 자, 그럼 불가 변력이 뭐냐? 행정청이 확인을 해줬으면 처분을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센 거죠. 불가 변경이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 까다롭게 심사하고 확인을 해줘야겠죠. 공증은 해주고 나서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거. 예들을 보면 좀 쉬워요. 공증은 자격증을 갱신해주는 거, 면허증을 재교부해주고, 영수증을 교부해주고, 합격 증서를 발급해주고, 상표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좀 간단한, 좀 쉬운 행위죠. 이런 게 공증이고, 자, 반면에 확인은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 자, 이거는 행정기관이 까다롭게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준공검사 처분을 한 다음에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어요. 검사를 할 때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공검사가 뭐냐면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이제 건물에 대한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받는 거예요. 등기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인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발명특허, 교과서 검정, 도로구역 결정. 자, 행정기관, 행정청이 제대로 판단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게 확인이다.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공증이 워낙 쉽죠. 자격증을 갱신하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선지를 이제 봅시다. 기억,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얘 인가죠. 정관을 변경하는 걸 어떻게 금지된 행위겠어요. 니은. 자, 인가면 다 인가인데,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인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만 특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특허라서 인가가 아니다. 디귿 건축물 준공검사 처분. 얘는 확인이라고 외워야 되고 확인이고 얘가 아니다. 리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이건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죠. 그래서 얘는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8번 갑은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자, 이건 틀렸죠. 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겠죠. 개인 택시를 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나 택시 사업과 관련된 법이라 그랬죠. 버스나 택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허가해준다.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오면 특허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2번 선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이거는 맞아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특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자, 부관이 뭐였죠? 부관은 허가를 해주기 전에 조건을 달거나 뭐 부담을 주는 거라 그랬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짓도록 허가해 줄 테니까 일부 공간에다가 공원 만들어 이런 게 부관인 거죠. 어쨌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맞다. 다음 3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거부된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택시 면허를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자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집행정지라는 거는 처분을 정지시켜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냐,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권익 침해가 있어야 돼요. 권익은 권리와 이익이라 그랬어요.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 침해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 권익 침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사람은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면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뭔가 있어야 그 이익을 침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갑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택시 면허를 받았어요. 짧게 택시 면허를 받고 그리고 을에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도 이전에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대로 을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양도가 완료됐고, 이때 행정청은 이 을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 처분할 수 있냐, 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취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예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왜냐면 양도를 하면 양도 이전에 있었던 면허 취소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취소 사유가 생기면 다 양도를 하겠죠. 서로서로. 당연히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되더라도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얘는 틀렸고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 그랬죠. 자, 기출해놨던 특허들 정리해놨고, 개인 택시 여기 있죠. 다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이 부관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예외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데 이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당연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이니까 재량행위겠죠. 기속행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건을 다 갖추면 승인해줘야 된다. 큰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승인해줄 수 있겠어요. 행정청의 재량으로 거부 처분이 가능해야겠죠. 자, 특허는 재량행위다. 다음 3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권익침해가 있어야 돼요. 발생한 권익이 없단 말이에요.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해서 어떤 나의 이익에 대해 피해당한 건 없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지, 이익에 침해를 당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발생한 권익이 없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 통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암기해야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갑이 개인 택시 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을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았어요. 그 후에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면허 취소 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죠. 양도 이전에 발생한 영업정지 사유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허 취소 사유로 양수인에게 면허가 양수되었더라도 면허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다 양도를 해서 면허 취소 사유를 없애겠죠. 양도 이전에 발생한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면허가 양수되었더라도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고, 다음 문제 9번,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 허가가 있었고 강학상 허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달랐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였고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였죠. 하지만 인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학상 인가든 그냥 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공유수면 매립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 약정은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양도 양수 약정은 인가예요. 인가를 받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는 건 특허예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양도 양수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는 인가예요. 자, 이건 다르다. 이걸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2번,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는 무효이거나 실효됐었죠. 자, 이거는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3번, 기본 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그 네 번째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선지가 처음 나왔네요. 그 세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지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요게 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만약에 기본 행위는 적법한데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자, 다음 4번.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 행위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은 틀렸어요. 자, 이게 어려운 선지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웁시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만이 기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인가는 법률적 행위만이 기본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법적 효력을 받는 것이라 그랬죠.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자, 맞죠? 자,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기본 행위가 무효이거나 기본 행위가 취소에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기본 행위는 무효되거나 실효되죠. 그래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건 맞는 거예요. 다음 3번. 기본 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던 게 세 번째 거였죠.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기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지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다. 다음 4번.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 행위일 수도 있다. 기본 행위는 법률적 행위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상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암기합시다. 인가의 대상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법률행위 되는데 사실행위는 안 된다. 허가의 대상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된다. 허가는 다 된다. 이렇게 외우고 인가는 사실행위는 기본행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북마크를 쳐놨죠. 나중에 북마크만 모아서 또 문제풀이를 한번 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선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북마크 쳐져 있으면 4번 때문에 이건 북마크를 했어요. 이게 참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자주 나오는 선지도 아니고. 그래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는 사실 행위는 될 수 없다. 다음 문제 10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자, 이거 맞죠? 자, 풀었던 거죠? 기속행위는 사법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소송에 걸리면 법원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한 판단, 뭐 처분이겠죠? 행정청이 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다음 2번 선지. 원자력법상 원자로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원자로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한 행정 처분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자,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 당연히 원자로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한 행정 처분 아니야? 라고 이걸 왜 물어보지 할 수 있지만 이거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후에 건설 허가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이 안으로 흡수가 돼요. 건설허가 처분 안으로. 그래서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지만 독립한 행정처분은 맞습니다. 다음 3번. 기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은 기화 신청이 국적법 소정 기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게 썼지만 귀화 허가는 국적법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귀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즉 기속행위다 이 말이잖아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재량행위였고, 근데 그럼 귀화 허가가 뭐냐? 얘는 특허예요. 특허는 당연히 재량행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귀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제가 토지대장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5가지. 처분인 거 처분이 아닌 거.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 맞습니다. 자, 해설해서 또 보기로 하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도출하고 그 법원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1번 선지에선 그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결론을 도출한다는 말이 뭐였죠? 법원이 행정청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같은 상황일 때 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법원은 어떤 처분을 할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원자로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은 나중에 건설 허가 처분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흡수되는 것도 모르는데 자꾸 이걸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이 처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독립한 처분이 맞다. 나중에는 건설 허가 처분의 흡수가 된다. 이 문제는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오니까 또 그때 보기로 합시다. 다음 3번. 기화 허가는 특허예요. 그래서 재량행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기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허에 대한 내용은 쭉 나와 있고 체류 자격을 주는 거랑 기화는 다 특허입니다. 특별히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4번.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토지대장 관련된 거 딱 적어놨어요. 자, 직권 말소는 처분이 맞고 지목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이 맞고 이게 4번 선지죠.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용도 변경 거부도 처분이 맞아요. 자, 근데 처분이 아닌 것들 이게 예외거든요.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가 처분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것도 처분이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자주 나와요. 오히려. 자, 이 두 개를 잘 외웁시다.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랑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건 처분이 아니다. 이거 암기합시다. 자, 다음 문제.